문제 한번 쭉 풀게. 자, 일단 극한의 대소관계는 우리 일명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 밑에 가면 뭐 조인 정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 좀 옛날 이름이긴 하고요. 요새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기는 한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근데 뭐 이게 그림 보면 별로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그지? 그래서 그 위에 14페이지 저 위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극한의 대소관계야. 첫 번째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면 돼.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fx랑 gx랑 크기 비교를 했는데 얘가 크더래. 그냥 gx가 크다. 그랬는데 얘네들을 극한을 구해봤어. 무한대로 가는 극한, a로 가는 극한 뭐 다 상관없어요. 이 녀석 극한을 구했는데 수렴하고 이 녀석의 극한을 구했는데 수렴했대. 그때 알파랑 베타랑 누가 더 클까? 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함수가 더 커. 그래서 극한 했는데 둘 다 수렴해. 그랬을 때 알파랑 베타가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얘들 그냥 상식적으로 G가 더 크잖아. G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면 돼. 문제 없음. 그런 거 같잖아. 그냥 큰 녀석을 끝까지 가보면 더 크겠지. 그런데 어떨 수도 있다. 리미트를 붙였더니 신기하게도 무슨 일이 생긴다. 얘가 같을 수도 있더라.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x분의 1이야. gx가 x분의 2야. 누가 더 크냐? x가 무한대로 갈 거거든. 그럼 얘가 무조건 얘보다 2배 크지. 2배 크지. 얘네들 비교하면 f랑 g랑 비교하면 g가 무조건 크거든. 그런데 리미트 fx 하면 0에 수렴하거든요. 무한대분의 1이니까. gx도 어디에 수렴해? 라고 물어보면 gx도 0에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둘이 g가 무조건 크기 확실한데 극한으로 보내면 목표는 같은 데로 가더라. 이거야. 다만 얘가 더 빨리 가까워진다는 뿐이지. 되겠지? 결론은 뭐다? 저 g가 크면 극한에서 수렴하면이야. 수렴하면 극한값은 네가 클 수도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크거나 같으면 그럼 더 볼 것도 없지. 그럼 여기도 크거나 같은 거 너무나 당연하다. 애초에 커도 그런데 같으면 당연히 더 가능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발전시킨 거야. 어떻게? f가 있었고요. g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h가 낑겨 들어갔어. 이렇게. 그랬는데 f가 수렴하네? 알파로. g도 수렴하네? 베타로. 그런데 우연히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그러니까 수렴하고 수렴했는데 조건이 두 개야. 둘 다 수렴해야 되고요. 그 수렴하는 두 녀석이 같으면. 아니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붙였는데 알파고 여기다 리미트 붙였는데 베타인데 얘네들 같으면 얘도 알파잖아. 그럼 앞에도 알파고 뒤에도 알파면 가운데도 알파는 알파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에 끼어있는 애도 알파에 수렴한다. 이거거든. 그리고 요 두 번째 공식을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f가 이렇게 있었어? 아니 g가 있었어? 이걸로 먼저 하자. 자, g라는 함수가 있었고요. f라는 함수가 있었어. 근데 g가 f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쭉 가면 요 같은 점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더래. 그렇다면 가운데 h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얘도 가다 보면 결국 같은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으면 저기 가서 극한값이 똑같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다. 되겠지? 이게 어디에? 무한대로 갈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극한의 성질은 무한대로 갈 때, 특정 숫자로 갈 때, 우극한으로 갈 때, 좌극한으로 갈 때 뭘 띄워도 상관없다. 언제나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볼 수도 있다. g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만났어. 그럼 중간에 hx도 그 점에서 같은 점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거라고. 특정한 점에서 물어보면. 네, 이런 거. 됐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군데로 모여? 그럼 가운데 껴있는데 한 군데로 모여야지. 이거거든? 됐니? 근데 이 녀석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림은 이거고 얘가 말로 이렇게 써놨잖아. 그치? 얘가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걸 식으로 쓰면 이거거든. 리미트 fx 크거나 같다 리미트 hx 크거나 같다 리미트 gx인데 만약에 너가 알파고 너도 알파면 너도 알파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 샌드위치 정리 대소부 관계를 쓰는 이 녀석은 식이 3개야. 부등호가 나왔어 리미트가 나왔어 99.9% 그냥 샌드위치 정리야. 됐지? 다시 뭐라고? 식이 3개야 부등호가 있어 리미트도 같이 써. 아 이거 샌드위치구나. 그냥 받아들여도 돼. 이거 밖에 없거든. 그치? 자 모양은 이런 느낌이에요. 2개 비교했을 때 수렴하면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구나. 개수를 늘리면 앞뒤에 게 수렴했는데 그 값이 이거 중요하지?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너 따로 수렴하면 가운데는 알 수 없어. 알겠지? 이 말이 없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니니까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모여야 돼? 같은 값으로 모이면 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애도 같은 값으로 만나. 이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지금 A에 갈 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그림이 좀 와닿진 않고 거기 나와 있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두 그림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였고 사실 이 그림은 여기에 표현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만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네. 요것만.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거 특징이 뭐다? 식이 3개야. 리미트랑 부등호가 같이 나왔어. 샌드위치구나. 말하면 된다고. 요 그림만 하나. 왜냐면 지금 거기에 A로 가는 것만 돼 있지 무한대로 가는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저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엄청 쉽고 크게 특별히 뭐 바라볼 것도 없으니 그냥 가고 박스 12번의 극한 도형 활용은 순수 피지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평면 도형의 성질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 순수한 피지컬로 푸는 거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지워도 되죠? 자, 그럼 거기 뒤에 16, 17, 18번 한번 쭉 갑시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EX 플러스 1 FX EX 플러스 5. 근데 문제는 저기 뒤에 가가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을 가자. 얘들 고민할 것도 없어. 식이 3개야. 부등호 나왔어. 마지막에 리미트 물어봤어. 99.9% 뭐라고? 샌드위치요. 결국 뭐 해라? 이 모양을 만들어라. 이 모양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저 모양을 만들면 돼. 1번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도 그래서 양수는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더군다나 1보다 큰 수인데 괜찮지? 그 다음 그러면 fx 제곱만 만들었다 분자 얘 만들어야 되잖아. 뭘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거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나누는 숫자가 양수니까. 여기까지 해도 전혀 부등호 방향에 영향 없어. 됐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아, 이 모양 찾았네. 이 모양에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할 거니까 부등호 나왔는데 리미트 붙이라고? 조심.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라는 소리고, 여기도 리미트 붙여보시고, 극한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다 리미트 붙여보시고. 그런데 얘들 그냥 부등식이었는데 리미트 붙으면 뭐가 같이 생겨야 돼. 리미트가 붙으면 뭐가 생겨야 돼. 등호가 생겨야 돼. 그치? 아까 1번이 내용이 그거였잖아. F랑 G랑 비교했는데 G가 커? 리미트 붙으면 같을 수도 있을걸? 그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운 부정형 극한이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x제곱 분자 4x제곱. 대장끼리 비교하면 4의 수렴. x제곱 분자 4x제곱. 무한대로 가면 대장끼리 비교. 제 4의 수렴, 얘 4의 수렴. 그럼 얘도 보다마다 4의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더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부등호 나왔는데 식이 3개 크기 비교인데 리미트가 붙은 거 물어봤어? 이거 샌드위치니까 그냥 무조건 이 모양을 만들면 된다. 그치?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응용될 것도 없어. 그죠? 그리고 17번부터는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좀 문제 도형에 관련돼서 좀 풀어봐야 돼. 그리고 요거 스매싱 파트에서 도형의 활용은 레벨 3는 일단은 좀 빼자. 우리가 그냥 레벨 3도 쉽지 않은데 도형 활용을 레벨 3까지 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자, 일단 17번부터 하나씩 가보자. 마이너스 1,0, 1,0 y는 루트 x 위의 점. 자, 있는 그대로 표시합시다. 여러분 먼저 해봐요. a가 마이너스 1,0, b가 1,0, y는 루트 2x 위의 점 t, 루트 2t 까지 그림 그려볼래요? 그림은 어려운 거 없고, 그렇지? 이렇게 생겼을 거. 문제가 뭐냐? AP의 길이를 구하시고 BP의 길이를 구하시고 걔네 둘을 빼. 그리고 이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냥 식 찾아야 방법이 없지? 근데 AP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AP의 길이 X 좌표 빼고 제곱 더하기 y 좌표 빼서 제곱에다가 루트. 그렇지? x 좌표 빼고 y 좌표 빼고, 그러니까 빼서 루트 더하기 빼서 루트한다. 빼서 제곱 더하기 y 좌표 빼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AP의 길이 빼기 BP의 길이 x 좌표 빼시고 y 좌표 빼시고 제곱하시고 이 녀석의 t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 구하기야. 오늘 배운 거네. 오늘 배운 거. 이거 안에만 보면 무한대 2차식이니까. 이거 안에만 보면 무한대 2차식이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 있어. 뭐 해야 돼? 유지화해야지. 갑시다. 좀 귀찮아도 갑시다. 자, 일단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요거 전개하시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빼기 저거 전개하면 t제곱 여기 마이너스 2t인데 너 만나니까 플러스 없어졌고 이렇게만 남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지.
너무 길다. 씨. 자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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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플러스하고 아무것도 없어.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 자, 분자는 여기서 지워서 하자. 또 쓰기 귀찮으니까. 됐어? 그래서 분자 이거 만나면 루트 없어져요. 귀찮아서 그런 거야. 이거 만나면 루트 없어져요. 그런데 루트 없어진다는 말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라 이 말이겠지. 이 정도 되지 유리와? 우리 고2인데 이 정도 되지. 자 그러면 t제곱 지우시고 된 거 같다. 1 지우고 분자 무한대 남았고요. 분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우리가 아는 거네.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대장만 보면 되는 거네. 루트 t제곱 4t 계산하면 얼마? 2. 자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요 극한 도형 활용은 일단 첫 번째 이 식세형들이 자기의 좀 순수한 실력이 좀 필요해. 도형에 따른. 그 다음 계산은 이제 우리가 배운 극한 부정형 계산이 필요하죠. 자 18번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도전하면 직선의 방정식 문제 한번 해볼게. 뒤에 넘어가서 19, 20번까지 하고 수매신 좀 풀고 밥 먹자.
쭉 가려볼게요. 일단 18번은 여러분이 한번 지금 풀어보고 쓸 거고 19번, 20번은 오늘 배운 거에다가 아까 앞에 적었던 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y는 x 플러스 1일 때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0이지 뭐. 이거 못 가는 사람 없을 거고. 문제에서 이 점을 t, ft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ft라고 쓰니? t, t 플러스 1이라고 쓰죠. 그치? 얘랑 수직이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수직이면 둘이 무슨 관계? 기울기 곱하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t 넣었을 때 t 플러스 1 나와야 돼? t 넣었는데 t 플러스 1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나는 이거 잘 못 쓰겠는데, 한 번은 못 쓰겠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돼?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지나는 점이 t, 저거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정리하면 그게 이거. 됐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점이 t, t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 됐지? 자, Q점은 무슨 점인데? 이 직선의 무슨 절편? 무슨 절편? Q점. 무슨 절편? Y절편. 그럼 0, 2t 플러스 1. 다 했다. 할 일은 다 구할 거 다 구해놨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네요. A부터 P까지 길이 구하세요. 제곱해놨으니까 깔끔하네. 루트 없이 그냥 쓰면 되겠죠.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분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대장 보는 거겠네. 분자 AQ 제곱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 좌표 빼서 제곱 더하기 Y 좌표 빼서 제곱. 응? 쟤도 무한대네. 대장만 보면 되네. 분모 2t 제곱 분자 4t 제곱 계산하면 얼마? 이겠지? 2t 제곱분의 4t 제곱이나 왜? 무한대만 보면 되니까. 무한대는 대장만 보는 거잖아. 그치? 됐죠? 자, 힘내봅시다. 극한 마지막 두 문제. 극한 마지막 두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두 문제인데 그냥 느낌이 비슷하네. 아까 했던 거네. 분수꼴의 극한. 이러면 있고 이러면 없고 1차 함수래. 자, 가보자. 해보자. 바로 해보자. 19번 바로 가볼게. 바로 따라올 수 있나 봐봐요. 1차 함수니까 많아야 미지수 2개밖에 없고, 왜냐면 기울기랑 y절편 2개만 알면 되니까. 그리고 분수꼴의 극한이네. 그럼 분모가 0이냐 아니냐 이제 결정하겠지. 첫 번째 거부터 가보자. A가 0이면 극한값이 있다. 뭐래? 너 A가 0이면 극한값이 있대.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이잖아. 근데 극한값이 있어. 그럼 무조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뭐지? 분자도 0이어야지. 맞니? 물론 이 노란색 앞에 내가 원래 흰색이 있다고 그랬다. 0으로 받는 극한값이 0인 거야. 그죠? 다음 함수니까 대입하면 된다 라고 해서 F2가 0이래. 얘들아 1차 함수인데 F2가 0이면 기울기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2 들어가서 0 나오는 1차 함수는 이거밖에 없는데. 맞지? 2 들어가서 0 나오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두 번째 3 넣으면 극한값은 없대. 극한값이 없어? 여기다 다시 써볼게. 아니, 저기 재활용하자. 3 넣으면 극한값이 없대. 왜 없지? 3 넣으면 극한값이 없대. 왜 없지? 분수꼴의 극한이 없어. 왜 없는 거야?
분모가 0이라서. 그지? 얘가 없어. 왜 없는 거야? 분모는 0이라서. 좀 더 있지.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 원래? 분모는 0이어야 되고, 원어. 분자는 0이 아니어야, 그럼 0분의 얼마? 그럼 답이 없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있어야 돼. 그죠? 앞에서 해봤잖아. 분자가 0 되면 0분의 0꼴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모가 0이구나. 그런데 분자는 0이 아니구나. 이 세트가 되어야 극한 값이 없는 거죠. 넣어보자. 그럼 여기다 넣었어. 3 곱하기 F3 빼기 3 분의 F3 나오라고 했으니까 F5야. 얘가 어떻다고? 분모는 0이고 분자는 0 아니고. 근데 얘는 0 아니고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절대 0 안 나오잖아. 쌤 m이 0이면 어떻게 해요? m이 0이면 1차함수라고 부르지 않지. 됐지? 그럼 정리. 얘는 절대 0이 아닌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 조건 만족하면 되네. 분모가 0이면 이게 0이냐? 말도 안 되지. 얘가 0이었다는 소리야. 그렇지? 즉 F3은 얼마였다? F3은 3이었다. 여기다 적용하면 M은 얼마였다? 3이었다. 3 넣어서 3 나오려면 M이 3이라겠지. 그치? 자 그럼 결론 fx는 이쁘게 생긴 놈이고요. 거기다가 4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별거 아닌데? 그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꼴의 극한이 언제 있고 언제 없느냐 그거 알고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지 뭐. 됐다. 배웠다. 자, 하나 더 갑시다. 20번 문제. 이거는 6월 20번이네. 가볼게요. 넘어가세요, 이거. 자, 20번 한번 읽어보자. 아직 읽어볼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읽어볼게요. 모든 다항 함수 이상한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가르쳐준 게 아니라 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이거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녀석의 문제 맨 뒤에 보면 f1의 최대값 구하시오니까 이거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찾아라. 이 말인 것 같다, 느낌이. 모든 다항 함수니까 다항 함수 중에 얼마나 많아? 그런 놈들 중에 얘가 최대값이 나오는 그 케이스를 찾아보세요. 이 말인 거네. 그렇지? 그 다음 n이 뭐라고 그랬냐면 n은 그냥 자연수야. 그런 n이 있대. 와닿지가 않네. n이 있단다. 와닿지가 않네.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모든 다항 함수 하나가 아니란 소리니까 그냥 열심히 대입해서 하는 거. n이 1이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이면 어떻게 생겨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x제곱 더하기 1이고 fx 빼기 x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은 6 나와야 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의 n제곱분의 fx가 n이 1이지 fx가 4 나와야 된다. 눈에 띄는 거 먼저 해볼게. n이 1일 때 여기다 1는 거야? 여기다 1는 거야? 눈에 띄는 거 먼저 해보자. 이거 바로 눈에 띄는데 0으로 가. 1차씩만 남았어. 그럼 얘는 뭘 의미한다? 가장 낮은 차수가 더하기 4x로 끝나는 소리구나. 맞지? 여기 x의 거듭제곱 하나만 있고 0으로 가는 최저차항을 결정한다면. 됐지? 자,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데요. 분모가 2차식인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0이었으면 분자는 1차거나 빵차.
얘가 숫자니까 분자 몇 차 나와야 돼? 2차 나와야 되지. 6에 수렴했으니까. 이 분자를 열심히 계산해서 어떻게 생긴 놈이 나와야 돼? 6x 제곱 어쩌고저쩌고 생겨야 2차 대장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6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럼 결론 이것까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fx 어떻게 생겨야 돼요? 4x 세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세제곱 그래야 이거랑 지워서 이렇게만 남을 수 있고 이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3x 제곱이 있어야겠고요. 왜냐면 3x 제곱을 더해서 6x 제곱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로 끝나야 돼? 4x로 끝나야 돼. 그래서 가랑 가를 합치면 f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1번 이때 f1은 11이 나올 수 있겠군. 이해된다? 자, 하나씩 해봐. 하나씩 노란색을 먼저 보고 가장 낮은 차수를 하고요. 이걸 보고 내가 6의 수렴했어? 그럼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지. 왜? 무한대로 하니까 그거 이용해서 빨간색을 유추해내서 찾았고 얘 갖다 붙여가지고 완성시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2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럼 n이 2면 얼마나 오지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건데 여기만 2로 바뀐 거잖아.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돼야 n이 2일 때 푸는 거다. n이 1일 때 이해 되고 이래서 이렇구나. 되고 나서 저거 풀 거야. 그렇지?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좀 살짝 쪽팔린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혼자 끙끙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어정쩡하면 질문해. 약간 잘 모르는데 앉아있는 친구들 이 중에 분명히 한 3분의 1 있다. 나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풀지 말고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거다. 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약간 어색하고 모르면 질문하세요.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천천히 다시 보고 노란색 빨간색 차례대로 이해되는지 보시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 되면 이어서 보시고. 해볼까? n이 2일 때 여기 지워도 돼요? 무조건 귀찮아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거야. 2일 때 여기 3제곱 2제곱 이렇게 바뀐 거지. 원래가 똑같은데? 자, 얘 fx는 어떻게 끝나야 돼?
4x 제곱으로 끝나야 돼. 그지? 자, x가 3차야. 6으로 끝나야 돼. 그럼 6x 세제곱으로 생겨야 돼. 그래 6으로 끝나지. 응? 4x 세제곱을 뺐는데 6x 세제곱이 돼야 돼? fx는 10x 세제곱 이렇게 생겨야지. 근데 뒤에가 이거라는데? 뒤에 더 있나? 없지. 이걸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f1은 얘가 더 크네. 아까는 11이었는데. 자, 3번. n이 3이면 얘 먼저 쓸게요. 3 썼어. 그럼 fx 어떻게 끝나야 돼? 4x 세제곱으로 끝나야 돼. 그치? 자, 이제 잘 봐. n이 3이면 얘가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그치? 아, 이제 얘네가 의미가 없어졌어. 왜냐면 얘가 4잖아. 4제곱에 무한되면 분자가 몇 차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6x 4제곱 어쩌고저쩌고 생겨야 되는데 얘네가 아무런 영향가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생 6x 4제곱으로 생겨야 되고요. 이때 f1은 10이야. 하나 더 늘려볼게.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4x 세제곱 4제곱으로 끝나야 돼. 여기가 5가 됐어. 그럼 여기가 5로 끝나야 돼. 그럼 6x 5제곱이겠지? 그냥 차수만 하나씩 늘어나고 모양이 계속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F1이 몇이냐 물어봤는데 이 뒤로는 아무리 가도 여기 차수만 하나씩 커지지? 모양이 계속 똑같아. 그래서 여기 10이다. 그럼 결론 F1의 최대값은 얼마다? 14겠구나.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함수의 극한의 교과서 교재 내용이었어. 이제 스매싱 가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원래 109번까지 숙제였단 말이죠. 그럼 이제 110번부터 쭉 문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배운 거 없이 다 했단 말이죠. 우리 1단원에서 빼는 거 가우스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레벨 3 웬만하면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 웬만하면 해보자가 아니라 하는 거고 근데 저기 심화 유형 24번 가면 왜 또 굳이 또 심화 유형하고 이름을 써놨어. 근데 심화 유형 아니야. 그냥 알았지? 유형인데 근데 유형 24, 25에는 레벨 3는 안 해도 되고 레벨 1, 2만 합시다. 유형 24, 25에서는 레벨 1, 2만 하자. 레벨은 여기 붙어 있어. 그치? 이해됐죠? 그리고 얘들아 숙제는 저수령까지 해서 188번까지 하는 거다. 188번까지 하는 거고 잠깐만! 화요일 수업이구나? 목요일이 아니니까 저번처럼 이렇게 109개 내주는 건 아니겠네. 188번까지 숙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실전 마무리 1회, 2회는 지금 말고 우리 한 바퀴 돌고 시험 대비할 때 올 테스트 하기 전에 한번 보면서 정리 좀 하게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쌤이 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달상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레벨 3를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고 하는 건 저번에 우리 목요일에 한번 해봤잖아. 거의 레벨 3 푸는데 하루가 걸려.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푸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쌤이 녹화를 해서 보고 와 라고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안 보고 오는 사람이 3분의 2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화요일에 10시부터 1시 수업이잖아. 밥 먹고 얘들아 2시부터 4시까지 강제 아니야. 2시부터 4시까지 레벨 3를 풀이를 할 거거든.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니까 나는 레벨 3 풀이를 들을 거다 하는 사람은 그때 남아서 수업 듣고 가자. 그렇지?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들어와야 대신. 안 들어오는 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나는 레벨 3를 2시부터 4시까지 녹화를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바로 듣는 사람은 바로 질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 안 듣는 사람은 남아서,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와야겠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시험은 우리 시험 보는 거 복습 테스트는 레벨 3도 껴서 낼 거니까 레벨 3 안 하면 테스트 못 하고, 테스트 못 하면 재시험 봐야 되고, 재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보는 거니까 계속 쌓이는 거고, 한 2주 지나면 재시험 막 6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2학기 때부터는 좀 깐깐하게 해야 되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열심히 해보자. 자, 이번에는 도형 활용 빼고 레벨 3는 어쨌든 다 하는 거야. 서술형 188번까지 숙제하는 거고. 되겠지? 시간이 살짝 어정쩡하게 일찍 끝났냐? 50분네. 그지? 그래서 그럼 스매싱에 지금 남은 시간에 110번부터 대표 문제만 좀 풀어보자고. 대표 문제만 좀 풀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대표 문제만 쭉 풀어보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네. 없구나. 의지도 없구나. 일단 1부만 좀 해줄게. 110번부터 대표 문제만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오늘 배운 거니까 얘들아 기억 안 나면 책 찾아가면서 하면 돼. 오늘 했던 거.